A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입력 없음, 결과값 없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넌 기억하세요. 넌 여기. 자, 이어서 D 타입을 한번 보시죠. B 타입. B 타입은 뭐라 그랬죠? 입력값이 있고 결과값이 없는 거를 B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B 타입은 입력값이 있네요. 매개 변수가 있죠? 인수가 있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내가 1번을 선택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은 종목이 컬링이라고 나오죠. 가로 열고 B 타입 가로 열고 1번 값을 주겠어요. 받았어요. 그 실제 엔터를 치면은 여기 값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왔어요? 넌이 나왔죠. 넌. 이 얘기는 뭐예요? 입력값은 있는데 여기 입력값 해줬죠. 우리가 이렇게 입력값은 있죠. 입력값은 있고 결과값은 없는 거죠. 넌이 나왔으니까. 요게 B 타입. 이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C 타입으로 한번 가보죠. C 타입. 입력값이 없고 출력값은 있는 게 C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일단 C 타입인데 입력값이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받아서 결과값은 가져오는데 쭉 밑으로 내려가서 메인 코드에서 보면은 이 값을 어떻게 해줘요? 여기 초이스 밸류가 리턴 값을 받아오죠. 리턴 값. 여기 리턴 값 보이시나요? 리턴 값 위로 리턴 값을 받아온다는 얘기는 결과 값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5키를 누르면 실행이 되겠죠. 1번 서부터 6번까지 선택을 해라. 내가 1번을 클릭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이 컬링이라고 나왔죠. 컬링이라고 나왔죠. 여기 입력값은 없습니다. 출력값 한번 뽑아볼까요? 우리가 프린트 C 타입. 입력값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 치면은 자, 물어보겠죠. 1번 서부터 6번까지 뭘 받겠느냐. 1번을 받겠다.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컬링이라고, 넌이 아니라 컬링이라고 결과값이 나오죠. 이 결과값이 나오는 거는 왜 나온다? 여기 리턴 값에 의해서 여기 넘버에 대한 get 함수를 써서 초이스 밸류에 맞는 값들이 나온 거죠. 1번을 쳤으니까 컬링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C 타입은 뭐다? 입력은 없지만 결과값은 가져온다. C 타입. 자, 그러면 모두가 다 되는 D 타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일 오픈해서 이 소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매개 변수 있죠. 입력값이 있어요.
그럼 결과값만 나오면 되겠죠. 결과값 나오는 것보다 여기 보면 리턴 값이 있죠. 리턴 값 1인 경우는 요 값을 리턴해 달라. 2인 경우는 요 값을 리턴해 달라. 여기 나오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자, 여기 똑같습니다. 메인 함수 쓰고 여기 받아서 value는 여기 d타입 있죠. 여기 d타입에 대한 value를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value에 대한 값을 프린트 하겠다는 얘기죠. F5키 누르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보자고요. 여기에 의해서 여기까지 나온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선택 1번까지 나온 거고요. 숫자를 선택해라 여기까지 나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뭘 쳐요? 내가 1번을 쳐보겠습니다. 1 치고 엔터를 치면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합니다. D타입으로 해가지고 종목은 뭐다? 컬링이다. 여기 보이시죠? 종목 여기 S 스트링 써주고 밸류 값 밸류 값은 뭐예요? D타입에서 받은 이 밸류 값이죠? 밸류 값이 뭐예요? 컬링이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프린트 가로 열고 D타입 가로 열고 나는 몇 번? 1번을 갖다가 변수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4개 변수로 그 다음에 가로 닫고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입력한 값이 1이기 때문에 뭐가요? 컬링이라고 나오죠. D타입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D타입은 입력값도 있고 결과값도 있는 이거를 D타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D타입에서 소스를 보면은 여기 요 부분이 계속 중복이 되죠. 요거 그럼 이 중복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함수로 정의하면 된다 그랬죠. 중복되는 거는 내가 소스 코딩을 한번 했는데 그거를 계속 소스 코딩을 한다 그러면은 함수로 정의해서 사용하면 코딩이 굉장히 쉬워진다 그랬죠. 여기서 계속 이것도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반복에 대한 것도 함수로 작성하면 훨씬 더 코딩하기가 편하겠죠.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75쪽입니다. 중복되는 코드를 D타입 사용자의 함수로 정의하는 겁니다. 일단 D타입에 대해서 define 했죠. D타입에 대한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PRT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함수로 정의를 해줍니다. 이 PRT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메인에서 입력한 값 D 플러스 N 요거 계속 써준 거죠? 요거를 한 번 더 정의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쵸? 요거를 계속 여기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함수로 정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함수로 정의했던 내용들을 뭘로 했어요? 이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로 정의했죠. 여기 보이시나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 그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뭐예요? 요거죠, 요거.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은 뭐다? 요 값을 받아가지고 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인수를 받아서 여기에 값을 출력해 주는 거죠. 이렇게 디파인을 2개를 해주게 되면 여기 소스 코딩 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F4키 누르면은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함수를 중복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 하나 있고 그 위에 또 이 함수가 D 타입 함수가 있고, 그래서 프린트 prt 1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얘는 리턴 값이 없죠. 여기 보시면은 얘는 리턴 값이 없습니다. 여기 리턴 값 없죠. 리턴 값이 없으니까는 none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다가 프린트 D 타입 1 이렇게 쳐서 엔터를 치면은 컬링이라고 결합값이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요 실습은 함수를 중복해서 정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중복 정의한 함수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재 375쪽 예제 9-5번 중복 함수를 사용한 거죠. 그 중복 함수 사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를 선언했다고 해서 함수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메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메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D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함수를 호출했으면 D 타입을 실행을 하겠죠. 그 D 타입을 실행했는데 요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다시 PRT라는 걸 호출하게 됐죠. 얘가 1번, 얘가 2번 실행되면서 이 PRT 호출을 하죠. 그럼 PRT 호출한 거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요게 다시 메인으로 들어와서 실제 실행 결과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 실행해서 D타입 실행해서 프린트 갔다가 메인 프로그램으로 왔다가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어서 프로그램 모듈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모듈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개의 함수나 변수 또는 클래스는 아직 안 배웠는데 클래스는 다음 장에 나옵니다. 클래스는 다음 장에 나오는데 함수나 변수 또는 클래스를 모아두고 필요할 때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파일을 모듈화라고 합니다. 모듈에는 함수뿐만 아니라 변수도 할 수 있고 클래스도 모아놓을 수 있고, 이 모듈화 할 때 사용하는 명령은 import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import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그 모듈화한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import 한 다음에 그 모듈 이름을 써주게 되면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함수 정의도 할 수 있죠. 새로운 모듈을 생성하려면은 같은 디렉터리 안에 있어야지만 호출이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디렉터리에 모듈이 있을 경우는 실행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같은 디렉터리 안에 그 모듈을 넣어 놔야지만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직접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교재 381쪽을 보시면은 예제 9-6번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모듈을 생성하기 위해서 함수를 정의해 놓은 겁니다. 함수. 자, define 해가지고 mod 01이라고 하는 거. 함수. 그 함수 내용은 뭐예요? 여기, 요걸 프린트 하겠습니다. 요 얘기예요. mod 02라고 하는 함수는 뭐다?
두 번째 mod2 함수를 호출하겠다는 거고, mod3이라고 하는 함수는 세 번째 mod 함수를 호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봐가지고 우리가 A 타입인지 B 타입인지 C 타입인지 D 타입인지 알 수 있죠? 얘는 어떤 타입이에요? 일단 인수가 없죠? 그 다음에 리턴 값도 없죠? 그럼 뭐예요? A 타입이죠. 인수도 입력 값도 없고 결과 값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mod1, mod2, mod3 세 개를 소스를 정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380 이쪽에 있는 두 번째 예제 7번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이 프로그램을 보자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서 불러왔어요? 임포트 해가지고 조금 전에 작성한 ex09-06이라고 모듈 불러올 때는요, 여기 py라고 치면 안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거 py 치면 안 돼요. py 뺀 실제 소스명만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py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 소스는 뭐다? 프린트 해가지고 모듈 생성 및 사용 프로그램 쭉 내주시고, 그 다음에 ex09-06에 있는 mod01이라는 걸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쵸? mod 이게 뭐예요? 요거죠. 요거 첫 번째 모드 공유 함수 호출, mod02는 두 번째 mod 함수 호출, 세 번째 공유는 mod03 함수 호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실행 한번 해보죠 뭐. 그래서 F5키 누르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얘 때문에 얘가 나온 거고, 여기 나온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얘가 나온 거고, 얘는 요거고, 얘는 요거고, 얘는 요거고, 얘는 요거고, 얘는 요거고, 얘는 요거고, 얘는 요거고. 이해되셨죠? mod01은 이 함수 첫 번째, mod02는 두 번째, mod03은 세 번째 함수. 이해되셨죠? 프로그램 모듈을 선언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임포트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부른 상태에서 여기 이거를 모듈 1, 모듈 2, 모드 3을 다 선언을 했죠.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듈 이름을 한 번만에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선언하는 방법이, 자, 모듈 사용 시 모듈 이름을 생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from 소스명 임포트 한 다음에 백설표라고 써주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 명 써놓고 임포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모드 01, 모드 02, 모드 03 이렇게 컴마로 구분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듈 이름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모드 01, 모드 02, 모드 03을 하게 되면 결과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거하고 소스가 exFrom을 넣어주고 나서 이 앞에 있는 것들 다 안 썼죠. 이렇게 요거 필요 없는 거 요거만 쓴 거죠. 이렇게 요거만 위에다가 임포트 백설표 또는 이렇게 한 번만 정의를 해 놓게 되면은 요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행해 볼까요? 결과값은 똑같이 나오죠. 이어서 교재 385쪽 파이썬 랜덤 모듈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는 0.0에서부터 1.0 안에 있는 실수를 제공해주는 함수입니다. 거기다가 원하는 숫자를 더해주게 되면은 그 랜덤 값의 범위를 얼마든지 조절 가능한데,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은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랜덤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듈화된 소스를 불러와야 되니까 랜덤이라고 하는, 이게 라이브러리 함수가 되겠죠. 랜덤 값을 불러주고 그 랜덤 안에서 이렇게 랜덤이라고 사용하게 되면, 랜덤이라고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는 0에서 10 사이라고 그러는데 0에서 1.0까지의 실수입니다. 실수. 그래서 0.89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임의로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386쪽 두 번째 있는 것도 오타입니다. 거기 랜덤 해가지고 플러스 20.5를 해주게 되면은 20.5에서 여기 0.1까지 그래서 20.5에서 1.0까지의 임의 값을 출력하는 거지, 거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0에서 20.5까지 임의의 값을 출력하는 건 아닙니다. 요 교재 내용 이렇게 좀 수정해 주세요. 여기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and init, 요거는 정수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정수. 그래서 반드시 랜덤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해주시고 앞에다 랜덤 점 해주고 랜덤 이니트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에서부터 10을 정했다. 그러면 1부터 10 사이에 있는 값이 임의로 나와주는 겁니다. 임의로. 랜덤 렌지 함수는 시작값 사이의 임의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1,45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값들 중에서 원하는 값을 받는 건데, 이 랜덤 이니트 함수하고 조금 다른 점은 얘는 중복을 허용해줘요. 로또 같은 프로그램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데에서는, 로또는 하나 번호가 딱 나오면은 그 번호는 다시는 안 나오죠. 로또 같은 데서는 랜덤 렌지 함수를 사용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어서 초이스 함수는 집합형 데이터 타입을 인자로 전달받아서 임의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랜덤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라는 걸 해줘야 되고, 랜덤 초이스 해가지고 요 리스트죠. 리스트를 또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 정해진 거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샘플 함수는 여기 렌지를 정해가지고 시작과 종료값 플러스 1 해준 다음에 추출 개수를 써주게 되면은 그 추출 개수만큼 샘플링을 해주는 겁니다. 샘플링. 자, 랜덤 샘플에서 렌지를 1에부터 46까지 정했어요. 6개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서 1부터 46, 정확하게 45가 되겠죠. 45의 안에 있는 것 중에서 6개를 임의로 뽑아주는 겁니다. 렌지 함수는 시작값이 있고 종료값이 있는데, 주어진 시작값 사이에 임의의 값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이어서 셔플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형 데이터 타입에서 셔플을 사용하게 되면은 집합형 데이터 타입의 변수 내용을 순서를 임의로 바꿔줘요. 자, 임포트 해서 랜덤 해주잖아요. 그러면 A 값을 이렇게 지정하셨다고 쳐요. 근데 랜덤 셔플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1, 2, 3, 4, 5, 6, 7, 8, 9, 10이었는데 6, 7, 3, 2, 5, 6, 8, 9, 10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지정을 했다. 그 다음에 A 값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값이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계속 섞어주는 거죠.